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선선하고 나들이 하기가 참 좋지요. 이맘때면은 많은 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많이 찾는데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요, 힘들게 걷지 않아도 곳곳을 둘러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전기 관람차가 있기 때문이죠. 전기 관람차. 양옆이 탁 뚫려 있어서 드넓은 정원의 모습을 좌로 우로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노약자분들, 아이들이 타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역시 배려가 넘치는 울산, 오늘도 또 반했습니다. 자, 그럼 멋진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울산시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이 주목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강제철거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신호등을 가린 정당 현수막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게 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울산시가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이외 장소에 걸린 현수막은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단속 첫날 수거된 현수막은 모두 수백 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가 도로 환경과 보행자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운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2월 8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 상황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해 시험장 설치와 문답지 운송 보관 등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 시험에는 울산에서 모두 1,119명이 응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3위는 최하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제. 하지만 울산의 모금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까지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모인 기부금은 모두 3억 709만 원으로 세종과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는데요. 모금액 1위인 경북 39억 원과는 무려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통계입니다. 지역사회의 현주소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바로 통계인데요. 최근 발표된 울산의 통계 결과를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울산 지역 의원 입법 활동을 비롯해 몇몇 분야에서 최저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역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울산,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화제의 키워드 1위는 우왕좌왕입니다. 울산의 관문 신복 로터리가 평면 교차로로 모습을 바꾸고 개통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회전 교차로 체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개통 첫날 차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아찔한 순간도 이어졌는데요. 울산시는 시민들이 변화된 교통체계에 적응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가짜 뉴스를 가장 싫어하면서 정확한 뉴스만을, 이야기만을 추구하는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이렇게 웃어야. 지금 어머니들 표정도 다 웃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웃음을 주고 받는 이 기쁨. 자, 이번 주는 특별히 네. 통계 뉴스를 준비하셨다고요? 통계 네. 뉴스. 이게 뭡니까? 예, 통계로 지역사회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먼저 화면을 보시죠. 그러니까 울산 지역 의원 입법 활동 성적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뭐니 해도 뭐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민생 법안 이게 발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의원들 입법 활동과 관련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나왔습니까? 네, 특히 울산 의원들의 네. 성적표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8대 특강역시 의원들하고 비교를 하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네. 자,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민선 8기 의원들, 그러니까 전국의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지난 1년간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요. 네네. 울산의 광역의원 22명이 조례를 발의한 건수를 살펴보니까 네. 광역의원 1명당 2.32건 발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전국 광역의원 1명당 평균 발의 건수가 2.87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를 포함한 8대 특강역시 평균이 3건에서 7건 정도 되니까 좀 비교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기초의원 14% 정도는 발의한 조례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기본 책무가 입법 활동인데 이런 성적표로는 안 되죠. 우리 울산의 의원님들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점수가 또 가장 또 많이 받으신 의원님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랭킹 뉴스는 공공심야 약국 최저, 가만히 있어봐. 울산의 공공심야 약국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최저. 네. 최저란 말입니까?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 심야 약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심야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공공 심야 약국을 이제 운영하는 곳이 울산에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오호. 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와 비교를 해봤더니 대구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머? 이게 뭡니까? 전북이 11곳, 부산이 12곳, 제주도가 7곳, 경기도가 48곳. 아니 그러면은 울산이나 전북이나 제주도보다도 훨씬 심야 약국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네, 이게 공공 심야 약국이라고 하는 게 심야 운영을 원하는 약국이 약사회 신청을 해서 지정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 신청을 해서? 예, 근데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긴 한데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은 약국이 이제 공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국의 뭐 자발적인 협조에 이제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심야 약국 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울산시가 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지원금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늘려야 돼. 네, 심야 약국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국의 대표님들 지원금이 늘어나면 잘 좀 부탁합니다. 갑자기 해열제가 필요하다. 이거 뛰어가는 곳이 바로 약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종합병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 나는데. 자, 다음 통계는 전기차 진화 장비 전국 또 꼴찌 수준. 네. 꼴찌 이것도 뭔 일입니까 이게? 네. 네,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초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좀 발전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옆차로 막 옮겨가고. 예,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데 울산에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 장비 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울산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도 자동차의 도시인데 전기차 진화 장비가 이렇게 적다? 아니 전기차가 못해도 수천 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울산이 6,500대 가량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네, 전기차의 이 화재를 진압하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로만 이제 진화를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전체에다가 소화포를 덮어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차 배터리입니다. 이제 배터리는 진화를 해도 나중에 이제 다시 발화되기 쉽기 때문에
차를 아예 수조에 담가서 이제 불을 끄는 방법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수조에 담아서.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진화 장비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울산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참 이거 참 답답합니다. 네. 울산의 홍보도 대사로서 좀 안타까운데 울산과 관련한 통계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계속 최저다,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되니까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네. 좀 그래 기분이 오늘. 좋은 뉴스 좀 없습니까? 네, 있는데요. 네. 자, 마지막 랭킹 뉴스는 임금 근로시간 관련한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기분 좋겠지. 네, 울산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아시다시피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만 있어봐. 예나 지금이나 네, 똑같은데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예, 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임금 총액이요, 네. 울산이 47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478만 원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슷하긴 하지만 서울이 조금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있고요. 어쨌든 오. 서울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울산이 두 번째로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서울을 이겼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으로는 경기, 세종, 충남 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의 이제 근로자들 임금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사실 아쉽게도 근로 시간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아이고. 예, 이 그러네. 경남 지역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은 이제 근로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참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고 뜨끔한 분들도 있을 거고 울산시가 하는 여러 고민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꼴찌라는 꼬리표는 떼버리고 잘한다, 좋다, 최고다, 1등이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뉴스는 고향사랑 기부 관련 이야기인데요. 울산의 모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저조하다고요? 네. 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출향민이나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자체별 모금액을 좀 살펴봤더니 울산의 모금액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모금액, 네. 이 모금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모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많이 기부를 받은 것이 경북이네. 네, 경북이 40억 원으로 가장 기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경남과 강원이 20억 원대였었고요. 전북과 충남이 10억 원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울산이 이제 세종과 대전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왜 그럴까? 답례품이라고 그러죠.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쌀도 주고 참기름도 주고 하던데 난 그 카라반 예약 이용권 그게 더 좀 탐나더라고 보니까. 네. 이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이 좀 다른데요. 이게 지자체로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만 해도 한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렇게나 많아요? 예,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이 답례품을 내놓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뭐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형 이용권 이렇게 뭐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기부자들이 더 선호하는 답례품 뭐 이런 리스트도 있겠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우라든지요, 아니면 뭐 쌀, 참기름 공통적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또 뭐 수제 소세지나 어간장, 불고기도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불고기. 네, 그리고 오. 지역 특산품도 인기가 있는데요. 가자미라든지 이야. 뭐 자연산 돌미역 인기 답례품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가자미. 네, 그리고 체험형 답례품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왕암 공원의 카라반 그 할인권이라든지 또 울산 시티 투어 탑승권 그리고 그 한옥 체험 시설 답례품도 관심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야,
45평 아파트도 주고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네. 참기름도 주고 카라반 할인권도 주고 가재미 정말 주고 한우도 그냥 소 한 마리 그냥 끌고 가라고 그러면 너무 그냥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 답례품뿐만 아니라 이제 세제 공제 혜택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기부금이 좀 저조한 것은 울산이 기업이 많은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기업들의 그 기부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기부 문화가 좀 많이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요. 그리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이 답례품 선정에 지자체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모금액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쓰여지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알리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성공한 사례로 이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벤치마킹 할 거는 또 벤치마킹하는 그런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부하고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기꺼이 울산시에서 이 홍보할 때 저 필요한 말씀 오세요. 제가 뭐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는데 어머니도 자세한 거는 지금 정확하고 자세한 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담당 되시는 분, 하시는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 번호는 010 삐리삐리 삐리삐리입니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에 이제 기부가 가능한데요. 선생님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재능 기부 내가 해가지고 네. 내가 홍보하는데 내가 광고 해준 다 그냥 무료로 서울에 한다니까요. 사시니까 여기서 울산에 한다. 기부하셔도 됩니다. 왜 말을 더듬으세요? 한다니까요. 해요. 네. 나 할게. 예, 예. 그러니까 시민분들 중에 만약에 울산 남구에 이제 거주를 한다면 네. 남구와 울산시를 제외한 4개 구군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을 보태고 싶다면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런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네. 500만 원까지입니까? 네, 500만 알겠습니다. 원입니다. 네. 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은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랭킹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랭킹 뉴스 오늘은 여기서 아주 기분 좋게 우리 하나 정말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